코로나19는요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죠. 3분의 1 등교니 3분의 2 등교니 식사를 할 때 친구들하고 말도 못하고 체육활동도 힘들고 여러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 교사 역시 대단히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방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등교일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요. 교묘 교직원끼리 또 학생과 직원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주목하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보내는 교사 또 직장생활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저를 그 학교 연수를 통해서 만난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직원 연수,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죠. 그래서 저를 교육청에서 보신 분도 있고, 뭐 경찰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뭐 시청에서 만난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저도 강의하는 내용과 스타일 자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 지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또는 모임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온라인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저도 이제 큰애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뒤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지도를 막 엄청 엄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학부모 입장에선 감사합니다. 애들 딴짓 못하게 딱 잡아주시고 과제 막 많이 내주신 분들 좋아요. 아유, 환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보는 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막 봐라, 똑바로 해라, 막 바르게 앉아라, 얼굴 공개해라. 여기까지도 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야, 예쁜 얼굴 좀 보여줘라. 선생님 왜 민낯이라 부끄럽니? 쌩얼이라 창피하니?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저한테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이 맞냐고. 성희롱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에게 야, 민낯이라 쌩얼이라 자신 없냐? 너 뭐 여신강님이야? 이전과 이유가 너무 달라? 이렇게 외모를 평가하며 비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될 확률이 제가 높다고는 하지만 성희롱 맞아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직원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학생한테도 그러고 누구누구 선생님은, 누구누구 주무관님은, 역시 마스크를 안 쓴 얼굴이 훨씬 미모가 돋보인다고, 그 마스크 없는 게 훨씬 예쁘다고, 마스크 쓰니까,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칭찬으로 했다고 했지만, 이 외모를 업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남자들은 면도도 안 하고 다닌다고,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마스크에 다 자기 숨기고 다닌다고, 또 비슷한 사례로 요즘 여자들 좋겠다고 마스크 쓰니까 메이크업 더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귀찮은 거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리고 얼굴 마스크 위만 화장하고 마스크 아래는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진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메이크업 하기 더 힘들어요. 시간이 2배 걸려. 막 묻어나고 막 진짜 마스크도 하루에 몇 장씩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아유,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한 표현도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또 이런, 또는 동료 직원끼리 말실수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스갯소리로 확살이 찐자를 이야기하죠. 작년 11월에 확진자에 관한 형사처벌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무원이셨는데 다른 직원분이 팔뚝 밑에, 겨드랑이 밑에를 꼬집으면서 여기 확진자가 앉아있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지자체에서 감사에 착수해서 징계도 내리고, 또 이와 별개로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된 사례입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진행을 해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벌금 100만 원 나오면 공직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불가능하죠. 게다가 항상 형사처벌이 나온다는 거는 벌금 자체의 금액의 크기도 중요합니다만 100만 원 내고 말지 그게 아니에요. 늘 민사가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려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이분 그거 되겠냐고요. 그 직장 생활이. 그럼 앞으로 인생 전과자가 됐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라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즘 보면은 이제 식당이나 이런 커피숍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안심번호를 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기명부 작성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 수기명부를 보고, 저도 학교 가면, 여러분 학교에서 QR코드 찍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교 많이 다니지만 학교 대부분 여전히 수기명부 쓰지 않습니까? 그 수기명부 기록할 때 번호를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연락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믿기지 않는 데 있어요. 식당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병원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 그죠? 특히 여성들은 남성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는 뉴스에서도 전 거의 못 본 것 같고, 여성 피해 사례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례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학교는 이제 관공서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기관이나 식당, 기업 이런 데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 온라인에서 지금 그 수기명부를 거래하는 사례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참 불안감이 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N번방 박사방 사건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 적발되셨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셨어요. 야,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학교 교직원으로 있는지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교원단체에서 이런 분들 소송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직원의 자존심을 떨어뜨린 사기를 저하시킨 사건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막 자기 교원 자격 인증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적절하지요. 참,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런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당연히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학교 직원분들은 다 대부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보면요, 1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 이런 식이지, 대부분은 다 이렇게 다 지성인이고, 다 합리적인 분들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한두 명, 두세 명이 물을 흐리잖아요. 이렇게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학교 이제 행정실 주무관님도 계시고, 여러 형태의 주무관님들 계시고, 조리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교사에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수업하다 보면은 학생들한테 유튜브 자료, 링크 걸어줄 때 있죠. 자, 저희 연구소 채널을 보면요, 제가 지금 한 100여 편 정도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저희 영상은 크게 법으로 걸릴 사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화 매뉴얼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화 매뉴얼이 다루고 있는 주제 안에서 주로 영상을 찍어요. 물론 이제 학교하고 좀 다르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올리긴 합니다. 그리고 수위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또는 살짝 걸쳐있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채널 영상 링크 가신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문제돼도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 성교육이니 무슨 여러 가지 교육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하는 거 많이 있죠. 저희도 보면은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흡연 예방교육, 음주 절주교육,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 교육 내용을 저희는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료들 보면은 그 가이드라인, 교사 지도서 매뉴얼이나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화 매뉴얼을 넘어서는 내용과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료를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 링크를 보내거나 또는 그 자료를 보게 하거나 감상문을 내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뭔가 영상을 건다. 특히 성교육은 그 매뉴얼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놓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 요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요 정도는 꼭 숙지하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